오늘은 한 2주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동영상 중간에 명예현상처럼 인연에 의한 인과인데 몸이 열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30kg 정도 되는 것을 9개 정도 옮기다가 되게 단순한데 꼭 무겁지만 않아도 무게와 상관없이 몸에서 열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면 담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허리에 젊었을 때 다쳤던 부분인데 어혈이 생기고 염증 물질하고 이런 거 회복이 안 되면 그렇게 담이 생겨요. 그래서 허리에 들어와서 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아직도 그게 조금 남아서 좀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전에 많이 아플 때도 특히 혈전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지금 영지버섯을 많이 다려 먹고 있어요. 산에서 채취했던 거. 좀 빨라요. 그게 영지버섯이 혈전을 한 10년, 17년 정도. 우리 애들이 어렸어요. 한 17년인가 그쯤 됐나 봐요. 15년쯤 됐을 때 산에서 헛개나무 열매를 줍다가 바위에 부딪혀 가지고 이 갈비뼈를 부딪힌 적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그때 어혈이 들어와서 숨을 들어 쉬어도 아프고 숨이 이렇게 들어 마실 때 헉 소리가 나요. 탁 이렇게 손바닥 크기인데 이렇게 담이 들어오는 게 꼭 느낌이에요. 손바닥 두께도 손 2개 합친 것 정도의 두께. 이런 게 숨을 들으실 때도 아프고 내쉴 때도 아프고 몸을 뒤척여도 이렇게 돌아 놓을 때도 아프고 이렇게 돌아 놓을 때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그래. 이 영지버섯 다려 먹으면 그 당시는 그랬어요. 영지버섯을 아주 진하게 다려서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그 두께가 줄어요. 일주일쯤 지나갈 때는 그 깻잎 정도로 다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8일 9일 지나가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거의 많이 좋아지고 한 10일쯤 됐을 때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훨씬 더. 지금 그런 것처럼 허리에 들어왔는데 어떤 상황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들어야 할 게 한 1톤 정도 남아있는데 상체도 그렇지만 하체할 때도 허리가 끊어진 것처럼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전에는 20살 때는 왼쪽 다리를 약간 마비가 오고 쓰질 못했는데 지금은 오른쪽 다리로 오더라고요. 오른쪽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오른쪽 다리 뒤로다가 저린 걸 넘어서요. 저리저리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뒤 라인으로 벌벌 떨려요. 사람이 숨 쉴 때 벌벌 힘을 쓰려고 하면 몸이 벌벌 떨어요. 허리 라인에 핫팩을 쫙 뺑돌려 붙여요. 척추하고 꼬리뼈하고 뜨겁게 열이 나면 좀 감각이 둔해져. 잘 몰라 이렇게 할 때. 지금은 생활할 땐 복대를 둘러요.
그 일을 할 때는 복대를 차고 핫팩을 붙이고, 중요한 건 사람의 의지가, 몸이 벌벌 떨리고 상상할 수도 없고, 다리를 이렇게 어느 순간 다리가 지가 막 스스로 절어 다리를, 한쪽 다리가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그 마음을 스스로 생각해도 멘탈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을 맞춰야 돼 하고 말을 걸어줘요. 내 몸한테. 내 몸아 좀 힘들지만 이걸 마무리해야 돼 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해요. 내 마음의 의지를 따라서 제발 일을 마치게 좀 도와주라 하고 내 다리야 허리에게 말을 해요. 이렇게 그 기도하죠. 열이 나면 따라와요. 그리고 4일 전인가 지금도 허리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영상 안 찍고 그냥, 근데 뭐 감출 수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고 지나온 나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군대에 있을 때 만났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잘 알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때 사람들 형태가 되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때는 몸이 아파서 일부러 저는 또 어머니 아버님 걱정하실까봐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서 또 아는 친구가 하나 있어도 나중에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몸이 이러니까 우리 집 좀 가서 돌봐주라 했더니 친구가, 그 당시 작은 아파트인데 저희 집에 찾아가서 보니까 도배하고 이런 걸 한번 싹 해주고 갔더라고요. 그 하나가 지금 30년 이상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또 친구로 유일하게 지기가 있어요. 전에 얘기했던. 너무 고맙고, 또 그 당시에 왔던 인연이 시간과 공간이 달리 있으면서 연락을 안 하니까 방향이 틀리면서 다른 영역으로 서로, 이성 간에도 20살 좋은 시절에 허리를 다쳐서, 물론 그래서 불교 초발심에서 불교라는 영역에 처음으로 인연이 닿았고, 그 인연으로 나오자마자 출가라는 영역을 생각을 하고 또 그 영역으로 들어갔다가 요즘에 이 핸드폰 바꾸면서 넷플릭스라는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그 앱을 요금제 때문에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그 핸드폰 쓰는 기간 내내. 그래서 저는 보면은 거의 예전에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무협지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선배들이 유도 선수 생활하고 숙소에 있으니까 유일하게 낙처럼. 근데 지금은 영상으로 상상을 더해서 무협 영화로 다 나와요. 그거 주로 많이 봐요. 음악도 듣지만
거기를 들어가 보면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강호란 얘기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 이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선계라고 하는 영역, 검을 타고 나르고 뭐 운기조식을 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수련이라고 하는 걸 근어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도가와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봐요. 보고 상상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볼 때는 또 세상을 잊어버리죠. 세상을 잊고 지극히 그 현실적인 영역을 살지만 정신적 영역은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영역으로 현실의 지감이 별로 없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선도라고 하는 영역, 또 선계라고 하는 거, 그런 평생을 추구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즐거움으로 가진 않아요. 선도가 꼭 즐겁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를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서두가 긴 거예요. 몸이 아파서 영상을 못 올리고 이제 올립니다 하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전에 그 제자가 그때 지금은 예전에 나 살던 그래서 싸이하고 와이프하고 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수련을 하고 싶다 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이 길에 들어오려고 해야 하니까 이게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때 저녁인가 그랬어요. 아마 그 친구도 나이는 2살 차이인데 사부님 했었고 전생에 공부한 영역이 있고 현실에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갔다 와서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시작은 있고 끝이 없고 외롭고 외로운 길이 될 수 있어 하는데 그래도 좋다. 그래서 그 무국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서 하는 거. 한 9년 정도 수련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키고 지금 현재도 스님은 가고 있고 또 제자도 그 영역을 가고 있고 이제는 무엇이 법이다 이런 영역으로 전달할 필요도 없고 전달하지도 않고 이제 지식적 영역은 벌써 다 책에 나와 있고 아니까 이제 보여줘야 되는 영역 또 물질 세계에서 정말 좋은 영역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는 거 그리고 성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비추는 것에 따라 나눠져 있는 것이고 법 또한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에 본인이 지은 인연에 의한 인과처럼 가족을 만들고 아이를 낳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반은 덜어서 거기에 놔야 돼요. 반은. 어쩌면 선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있어요. 늙음과 그 젊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일단 젊은 모습으로 200, 300 가지 않으면 선도라고 보기 어려워요. 학문적 영역이. 적어도 선계라고 하는 영역에 추구하는 바가 선도의 신선선자의 영역이 또 그 정도 수명이 되어야만 신선이든 뭐 그런 이야기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꼭 추구하는 목적이 그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 안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더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도가의 영역에서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물론 법술이나 이런 영역도 그 자기 성품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서 늘고 나가는데 그러한 것들도. 근데 그 모든 것이 그 쾌락하고는 또 틀려요. 부모며 형제며 아니면 친구며 이런 모든 영역에서 또 자식까지도 상대방이 이 현상 경계에서 죽고 변화되어지는 거 이런 걸 다 보게 돼요. 눈앞에서. 그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에 스스로 굳건하게 강건하게 뭐 버틴다가 아니라 그냥 그 현상 자체를 우주의 어떤 영역처럼 또 인연에 의한 인과처럼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못 버텨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과연 이 길이 네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인가 하고 반문하게 돼. 그냥 일반적인 삶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뭐 원하는 거 인연 닿는 만큼 다 했으면 현상계 순리라고 남들이 정해놓은 영역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힘들고 외롭고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운 영역에서 비출 수 있는 현실과 전혀 떨어진 그런 그 공부와 또 그런 지감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고 변화하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는지 또 그게 정말 그 길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될 수 있는지도 스승이 있어서 가는 거는 굉장히 수월해요. 스승이 있다는 것은 일로 와 이렇게 하면 끌어줄 수가 있어. 스승이 없는 것은 한 번에 건널 다리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두드려서 건너야 되고 잘못 건너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그래서 그만큼 그런 인연을 맺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는 그 귀한 어떤 부분을 너무 우습고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 영역에 많이 도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영역에 간 사람이 끌지 않으면 그 낙타가 바늘 꼬면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아마 더 힘든 되게 단순한 우리 식품을 먹으면서도 영양 어떤 그 명예현상 때문에 딱 들어왔을 때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못 넘어와요. 특히 독을 다루는 법수에서 이건 몇 배까지 쓸 수 있어. 치사량에 3배 넣어도 돼, 10배 넣어도 돼. 근데 이렇게 몇 배가 증가할 때 보혈제가 얼만큼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상이 있어. 기와 혈과 기의 두 가지 영역. 이런 걸 변화시킬 때 그거에 맞는 것을 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음양을 맞추는, 결국 음양을 맞추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 해안이 열리지 않으면 약이 한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승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게 바로 또 이런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은 저 1km 앞에 불빛을 보고 그래도 불빛이 보이면 가기라도 그냥 가요. 그러나 발에 뭐가 딛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비추는 힘에 따라서 10m가 보이면 10m까지 가고 하는데 그조차 보이지 않으면 어두운 곳에 이렇게 헤매고 가는 것과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공부라는 걸 해요. 자기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증과만 보고 증가를 따라가다 보면 흘러서 가는 한쪽으로 치우친 쪽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예요. 또는 그 이론과 그렇다고 해서 법을 막 따지고 나서 이게 맞다 틀리다
해서 하다 보면 학술 가는데도 몸 안에 체득되어져 있는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또 체득이 되어져도 그것이 깨우침이 없으면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깨달음이나 아니면 어떠한 증거에 머물러서 나아가지를 못해.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 인연이 닿아서 아무나 갈 수 없다라는 것이 명확하고, 선도란 꼭 즐겁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즐겁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샤워를 할 때는 개인적 영역이에요. 제가 지금 현상 경계에 있고 거울을 보고 샤워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방향이 보여지는 방향이 있어요. 거울 안에 과거의 모습과 현재 모습과 미래 모습이 한꺼번에 보여요. 제대로 가고 있구나. 너 약간 스트레스 받았구나. 이게 다 보이니까.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는데 철저하게 어떤 영역은 오히려 무협지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한테는 그 영역이 더 현실 같아요. 제 전생 이야기를 그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작가가 돼서 소설 한 편만 잘 써도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있는데 소설이라도 써볼까?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해요. 뭐 전설에 따르면 뭐 이렇게 서두를 이야기해. 이런 건 어때요? 하고 물어서 내가 그 얘기했어. 뭐 그럴 게 뭐 있냐. 네가 네 삶에서 천상계에 4개의 나라가 있고 뭐 천신이었고 거기에 정원자가 있고 현상세계 선과 악의 싸움에서 다 패해서 10,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천신들이 다 내려와 있고 선을 쌓아서 108개의 염주에 불이 들어오면 다시 환생하는 이 스토리 어때? 하고 얘기했더니 항마력이 딸린다고 본인이. 아빠 이야기는 항마력이 딸려요. 근데 그런 인연이 내 혼자 이야기가 아니라 또 그런 정원자가 남자로 환생을 해서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요. 하고 현상계. 그러고 보니까 그 인연이 원주에 살아요. 사시고 계시고 거기 있는데 제가 또 원주로 배송을 하네요. 이 일을 하는 거 알면 또 발칵 뒤집힐지 모르지만 모르고 가니까. 개인적 견해에서 이쁜 누나로 오지 남자로 환생을 해서 오니까 진짜 항마력이 딸려. 항마력이. 참 이런 이야기예요. 현실에 그 철저하게 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추구하고 살고 있고 이상을 항상 이상에 사는 것 같아요. 몸은 현실에 존재하면서도 추구하는 바는 선도며 아니면 전생의 인연 또 현재 인연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선악과 스스로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게 뭘 자랑을 하고 할 만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살고 싶은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무엇인가 세상을 열심히 살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충실하게. 예수님이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스님이라 할까 스스로. 그전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난 공부를 땡 마치고
중이 됐으니까 땡중인가 하는데,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다른 스님들한테 좀 누가 될까 싶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디 가서 중국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배우고,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중국 술로. 원래 술 담배는 못해요. 그 과정을 갈 때도 머리도 좀 기르고 그랬었는데, 거기도 그런 영역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또 똑같이 놀아도 스님이 저래도 될까 할 정도의 그 정도, 아직 내가 그런 선을 넘질 못해서 머리 기르고 그 영역에, 어쨌든 현실 경계에서도 그렇게 인연이 다, 또 제가 본 전생의 인연자가 또 그분도 알아요. 한번 15년 전인가 청학동 한풀선사 안사람으로 고구려 시대 때 인연인데 지금 살고 있고, 주변의 인연에서 또 어떤 인연은 소문으로 쫙 들어와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명상 중에 보이는 경우도, 너는 그랬었구나, 너는 그렇구나 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전생에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영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끔 강아지한테 제가 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하면 예민하게, 내가 기침만 탁 해도 확 쳐다봐, 집중을 해. 아기 때, 아주 새끼 때 이렇게 손으로 이뻐해 주던 거 생각해. 지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네가 인간처럼 뭐를 하고 싶으면 말을 해. 그러면은 오늘부터 같이 앉아서 밥상에서 같이 밥 먹을게 하면 멍멍이죠. 그럼 아직 아니야 하고. 그런 것처럼 현실에 살면서 항상 다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철저히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것 같아. 지금도 그러하고. 지금도. 영상이 좀 길어지네. 오늘 간단한 소식만 전하려고 하는데 좀 나눠서 찍을게요.